2023년 9월 초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800억 규모의 약 92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마약 밀반입을 적발했습니다. 마약 수사에서 이 정도 규모면 엄청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낸 수사를 작년 10월에 마무리를 한 수사팀은 서울경찰청으로 수사를 이첩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반발을 한 백혜룡 형사과장은 용산에서 이 시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자기가 수사 다 해놨는데 넘기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용산 이야기를 계속 꺼내니까 이것이 외압으로 느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건의 브리핑 보고서에는 세관의 연루 의혹이 다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 형사과장에게 세관 의혹은 빼라는 둥 다각도로 압박이 들어오니 조직적인 관여일 수도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례적인 것은 첫 번째 경찰청장도 조 경무관의 외압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징계하라고 중앙인사혁신처에 직접 징계를 올렸는데 지난 5년간 유일하게 불문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또 경찰청장이 불문 처분을 보고 자기가 서면 경고를 하는 형식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혜병 사건과 겹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도 화제입니다.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사하려는 사람은 좌천되고 사건을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승승장구를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연관된 단어와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영과 이영입니다. 여기까지 타임라인과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 확인하시고 청문회에서의 영상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10월 5일 날 조병로 증인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전화 와서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서울청 세관부장입니다.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운 것으로 비춰줄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가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지금 서울청하고 얘기해가지고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로 경무관이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끄는 게 전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병로 증인 나오세요. 백혜룡 증인의 이야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맥락상?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제가 정확히 말씀해 상황을 제가 기억하는 네.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청 생안부장 조병로입니다. 저는 여기 영등포 서장도 거쳤고 그런데 인천공항 세관장으로부터 그 국감 대비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브리핑을 내일 한다는, 저는 내일로 들었습니다. 내일 브리핑 한다고 하는데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이 언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에 제가 마약 수사 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들은 얘기만 예, 하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형사 과장은 방금 서울청하고 협의를 마치고 왔다. 그러면서 세관과 관련돼서는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보면 언급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상급 기관과 협의한 만큼 잘 됐을 거다. 그리고 아마 그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국가기관을 좀 고려한 것 좀 세심하게 고려한 것 같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잘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한 게 전부입니다.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으셨어요? 인천 세관장이 10월 5일 날 그 당일 날 전화를 해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국정감사 대비 차원에서 내일, 저는 내일로 들은 것으로 기억하십니다. 내일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는데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대비 차원이라는 그런 부탁이었고 그 당시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경찰청 소관 홍보라든지 수사에 전달해서 좋지토록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확인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짧은 것으로 지금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그 백혜룡 그 증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야당에 좋은 일 시키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화하나요? 경무관들이 그렇게 전화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자기 수사지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요? 일반적인 행위인가요? 그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언론 브리핑 내용으로서 대외 공개를 전제로 해서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서 세관 직원 언급 여부. 그러니까 조병로 네, 이 일이 네. 조병로 증인의 업무에 포함되어진 일입니까? 업무는 네 아닙니다. 업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럼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 부당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일반적 국민이 봤을 때. 근데 제가 직전에 인천공항 경찰 단장이었고 이 협조가 들어왔을 때 더군다나 이 국정감사는 공무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의 대비 차원이라고 네, 해서 그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이게 경찰 참 예, 경찰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질의 신문 계속하세요. 예, 조병로 경무관은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그 부탁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에 우리가 중립성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정부가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기관들이 똘똘 뭉쳐서 사건을 숨기고 은폐하고 거짓으로 응대해도 됩니까? 당시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그 대외 공개를 전제로 하는 언론 브리핑이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내일이라고 언론 브리핑이라고 한다고 제가 들어서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 축소하고 은폐하고 감추고 뒷거리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조병래 증인의 그런 행위들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상황을 전혀 몰랐고 다만 국감 대비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이라는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거기만 국한돼서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재반 사정은 전혀 모르고 그 부분만 네, 국감 대비라는 그것에 생각을 했었습니다.